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기획개선과장님, 강용숙 과장님. 네, 기획개선과장 강용숙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 소관 업무가 인구 분석과 관련되나요? 네. 오전에 시장님께 정책 질의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개선과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지금 서귀포시가 몇 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예측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23년도 맞아요? 저희들은 내년 말쯤에. 내년 말? 예. 21년 말?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그 기획개선과에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 진단이라든가 앞으로 서귀포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젊은 정생산 인구들이 이제 없다 보면 산업 구조들이 1차 산업에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생산 인구들이. 그분들이 사실상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더 높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뭐 월별로라든지 연도별로 이렇게 인구를 분석하면서 그 행정을 펼쳐가고 있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노인, 농업 1차 산업 쪽에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서귀포 인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2021년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귀포 전체적으로 인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도 하려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네, 2021년도에. 2021년도에 네, 내년 올해 제안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서귀포 인구 분석에 대해서. 서귀포시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보다 이제 800명 줄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800명이 줄었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한 880명이 줄었는데 거기 중에 그 외국인이 한 66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학원이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이 좀 많이 빠져서 또 이제 9월, 10월 되니까 이제 영어교육 도시에 약간의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해서 계속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전에 얘기됐지만 서귀포시에는 평생교육과도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지방세가 재정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서귀포시에 대한 메리트가 서귀포시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어르신 세대 초고령 세대 들면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하지만 읍면동 예산 인력 살 곳들이 많이 돼야 서귀포시한 이 장점들이 살아날 수가 있지 본청에서만 고민했다 해가지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모두가 읍면동에서 그리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그리고 도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도 어쩌거나 고민의 중심의 축은 서귀포시가 돼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에 맡겼다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도 실질적인 아까 같이 교육정책, 출산장려정책 그런 복지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미흡한지 또 도에다 건의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좀 꼼꼼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창식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강창식입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한 491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보면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회의 건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 회의는 월 1회 개최되고 있고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읍면동별로 3회에서 7회 정도 개최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 써도 서면회의 포함해가지고 7회, 영천동은 7회까지 했더라고요. 예, 영천하고 대천동은 7회였고 나머지 뭐 가장 적은 데가 3회인데 평균 10개 읍면동 평균 한 5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지금 우리 강창식 과장님이 자치행정 과장님을 한 지가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1년 2개월 전면 우리 제주시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 과장님께 저는 상당히 이 읍면동과 주민자치계, 읍면동 주민자치계하고 상당히 많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에 되게 노력한 흔적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졌는지 서귀포 사례 말씀 좀 해주겠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1, 2월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는데 그 회의나 행사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3월에 코로나가 좀 만연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나와갖고 그 공공청사 사용 금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청사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청사 밖에서 대면 임원 회의를 한다든가 분과 회의를 한 데도 있었고 또한 좀 소규모로 회의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기회의 관계로.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부사님께서 이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 어떤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사 비대면 또는 대면 회의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을 정립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립한 이 기준을 갖고 도하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10월 5일 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10월에는 지금 전 읍면동이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 22조의 정기회의는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대정읍에서 예래동까지 읍면동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은 곳은 앞으로도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지금에 있는 속에서 앞으로 코로나19가 많이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위드 코리아가 코로나 같이 이제 함께 코로나 언제든 방역은 방역대로 안전은 지키되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들은 계속 좀 해나가는 그런 속에서 지금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해법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스크도 끼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도 그와 같이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그 속에서 지역 현안들이라든가 논의되면서 행정으로 요구되어지고 그 요구되어진 내용들이 해결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연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돈발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예, 서귀포시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여성 공직자 경력관리 인사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묻겠습니다. 신규 임용 시에 여성 공직자 비중이 이제는 남성 공직자보다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 부서에 여성 공직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추후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여성 공직자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규 임용 이후 어떤 부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공직사회 내에서의 경력관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본청의 초임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동에 발령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임용 공직자들의 시 본청과 읍면동 발령 비율을 사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6년도에서 2020년 기준 서귀포시 신규 임용 공무원은 총 500명이고 이 중 남성 공직자가 213명으로서 42.6%를 차지하나 이 중 시 본청에 발령받는 인원은 138명으로 64.8%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년 서귀포시 신규 임용 여성 공무원은 287명으로 전체 57.4%를 차지하나 이 중 시 본청에 발령받는 인원은 170명으로 59.2%. 2018년의 경우에는 신규 임용 공무원 105명 중 남성은 48명, 45.7%이나 이 중 35명, 72.9%가 시본청에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본청에 남성 공무원들이 이 발령이 많이 나면 본청 사업주로 계속 해나가는 속에서 어서거나 부서의 인사조직 예산이라든 그런 조직들 두루두루 선별하면서 또 본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라는 겁니다. 밑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읍면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일 잘하면 읍면동에서 계속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어쨌거나 읍면동에서 다니는 곳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또 그쪽에서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전문 인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청 발령 비율을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여성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이런 구조는 아무리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 공직자들이 신규 임용을 많다고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인력들이 본청에서 전문 인력들로 키워내 주지 않으면 어쨌거나 비율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거 담당은 어디입니까? 예,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읍면동에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뭐 60%, 65% 이렇게 뭐 72%까지 됐었는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 지금 신규 임용이 116명인데 남성 비율이 40%, 이제 여성 비율이 60%인데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본청, 읍면동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또 사실 이번 인사에 앞서서 이제 읍면동 이제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사실은 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남자 공무원들을 좀 많이 배치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좀 공업직 같은 또 시설직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남성 공무원들인데 이제 그 특성상, 직렬 특성상 이제 본청에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게 트렌드가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이 이게 신규 채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 기술적으로 많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이 인사부서에서 자체행정 국장이 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남성, 여성 누구나 전문 인력으로서 소중한 일들을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